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동백림 사건의 실체. (1967년 5월 14일) 임석진 교수가 고심 끝에 찾아간 사람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홍세표로 박 대통령의 처조카였다. 홍 씨는 한국은행에서 재직하던 중 1964년부터 약 3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며 임석진과도 친분을 맺고 있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었던 홍세표는 사무실로 자신을 찾아온 임석진을 반갑게 맞았다. 그 양반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다가 나를 반기면서 의자 하나를 끌어대더군요. 담담히 이야기나 나눌 요량이었겠죠. 나는 그 자리에서 독일 유학 시절에 북한을 2번이나 다녀왔다며 상세한 내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홍세표 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더군요. 도중에 그는 제 말을 중단시키고 한국은행 앞 중국집에 방 하나를 잡아줄 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홍세표 씨가 나타났죠. 임석진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한국 지식인 사회를 얼마나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포섭해 북한 대사관과 연결시킨 교포와 유학생이 20여 명이나 되었다고 했다. 임석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홍세표는 일단 남산으로 올라갑시다라며 자리를 옮겼다. 말없이 한동안 걸으면서 홍세표는 곰곰이 생각을 정리한 뒤 박 대통령이나 김종필 공화당 의장 혹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가 털어놓도록 해봅시다 라고 제의했다고 한다. 다음은 홍세표의 회고. 당시 임석진 씨는 한국에는 도처의 북괴에서 심어둔 사람들이 있다. 귀국해서 보니 교수사회나 정보기관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더러 대통령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여간 사흘간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임석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목표는 청와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곳곳에 북한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고 본 저는 막무가내식으로 수사를 하다가는 지식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 봤습니다. 김영욱 정보부장에 대한 평을 듣고 있었던 차에 그에게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 박 대통령에게 운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독일 유학 시절에 홍세표 씨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대구 사범을 나왔으며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하면서 메달을 받았고 한때는 남로당원으로 옥고도 치렀다는 내용이었죠. 1964년 12월 박 대통령 부부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저는 유학생으로 초청받아 만찬장에서 그분을 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의 가슴속 깊이 박 대통령이 각인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 일행이 라인강가를 차를 타고 달리다가 돌산을 개간해 포도농장을 만든 곳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차를 세우게 한 뒤 산기슭에 올라 맨손으로 흙을 파보고는 진짜 바위산이었음을 확인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바위산을 이런 옥토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산을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교민사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국토개발에 전심전력으로 기울이는 진짜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감격이요 희망이었습니다. 1967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은 5.16 기념식에 참석한 뒤 며칠 후부터 시작될 지방시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홍세표는 처삼촌인 대통령을 찾아가 임석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묵묵히 듣고만 있더니 이북놈들이 교활한 수법을 잘 쓰니까 그렇게 넘어간 사람도 많겠지 라고 한 뒤 내일 오후 3시까지 데려와 보게 라고 했다고 한다. 5월 17일 오전 임석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직원이 들어오더니 급한 전화가 왔다며 받아보라고 했다. 홍세표의 전화였다. 만나기로 한 분과 약속이 됐소. 오후 2시 30분까지 내 사무실로 오시죠. 누구와 만나게 되냐고 물었지만 홍씨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오후 2시 30분 한국은행 정문 앞에 검은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임 박사는 홍 씨를 따라 무작정 차에 올랐다.
두 사람만을 태운 차는 시청 앞을 지나 광화문 쪽으로 달리더니 효자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석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됐다. 홍세표가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박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요. (1967년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정각, 박정희 대통령은 홍세표를 따라 청와대 1층 서재로 들어온 임석진 교수를 만나 악수를 청했다. 임 선생 고심이 많았겠습니다. 현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임석진 박사의 회고. 박 대통령의 그 한마디는 진심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멀찌감치 본 적은 있지만 가까이서 보니 단단한 분, 속으로 아주 당찬 분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1949년 박정희는 좌익이었던 형 박상희의 영향으로 남로당에 연루됐다가 여순 반란 사건 직후 시작된 숙군 수사에 걸려 사형 구형까지 받았다.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구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과감한 전향을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김창룡 특무대장은 박정희 소령이 실토한 명단에 의해 군 내부의 좌익들을 대거 숙정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박정희는 형을 감면받아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18년 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과 비슷한 운명을 걷고 있던 한 젊은 학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면담 자리엔 박 대통령과 임석진, 홍세표 세 사람만 참석했다. 자리에 앉은 뒤 박 대통령은 임 선생, 사실대로 다 얘기하시오. 아무 걱정 마시오. 발단부터 얘기해 주시오. 라고 말했다. 임석진은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남북 분단의 현실과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가 엮였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가끔 담배를 피울 뿐 표정의 변화도 없이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고 한다. 가끔씩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임석진은 1932년 11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복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화 여전을 졸업한 어머니 김영분의 절친한 친구인 김씨 성부인과의 사이에서 임석진의 운명이 꼬이기 시작했다. 김씨 부인의 남편은 일본 교토대학에 유학하여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우고 돌아온 뒤 국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광복 전 옥사했다. 미망인이 된 김씨는 임석진을 수양아들처럼 대했다. 몇 년 후 김씨 부인은 강원도 고성군 군수를 지낸 윤희재에게 재가했다. 임석진보다 너댓 살 위인 윤기봉이란 아들도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동그란 안경을 썼던 전형적인 부르주아 집안의 외아들인 윤기봉은 새어머니 김씨로부터 전남편의 유품이던 이조사회 경제사 등 마르크스류의 서적과 사상을 전수받고 탐독하게 됐다. 윤기봉은 동생 격인 임석진을 무척 아꼈고 자신이 독파한 이론들을 임석진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임석진은 윤기봉을 형이라 부르며 따라다니다 보니 그의 영향을 받아 철학 및 사회학에 일찍 눈을 뜬 조숙한 중학생이 됐다. 고등학교 때는 고서점을 들락거리며 일본어판 서양 철학사를 탐독하며 책상 앞에 무지와 빈곤의 타파라는 표어를 써붙이고 삶의 목표로 삼게 됐다. 1949년에 경제학부를 졸업한 윤기봉은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그는 이곳에서 남로당 비밀당원이 된다. 임석진의 회고. 수양 어머니의 사상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수양 어머니는 이승엽 서울시 인민위원장과 나란히 지프차에 올라타고 서울 거리를 누비고 다녔죠. 알고 보니 수양 어머니는 북조선 노동당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고 서울시 여맹위원장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자 이들 세 가족은 월북했다. 한국은행의 엘리트 직원들도 월북했고 서울대학교 물리대의 우수한 학생들과 권위 있는 교수도 대거 자진 월북했습니다. 환상의 축적이 가져온 결과였죠. 당시 한국의 지식사회 풍토는 좌파여야만 엘리트라는 모종의 의식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편승하거나 동조하면 엘리트가 된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이 무렵 임석진은 집안에서 또 다른 비극을 겪어야 했다. 4명의 사촌 중 6.25 개전 직전 소위루 임간에 전사한 형님, 대한청년단을 지휘하다 인민군에 참살된 형님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여 경찰에게 사살된 형님, 그리고 한 분의 누님은 군당 여성동맹위원장이었다가 경찰에 잡혀 4살 배기 아이를 떼어놓은 채 끌려가 총살을 당하기도 했다.
의식과 경험이 동년배에 비해 앞선 임석진은 1952년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했지만 철학으로 목표를 돌렸다. 이 무렵 박종훈 교수가 해겔의 변증법을 강의했고 임석진은 박종훈 교수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1956년 1월 그는 대학을 마치고 부모를 졸라 $600를 만든 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과로 유학을 떠났다. 자유당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환멸이 많았던 때입니다. 암울한 마음으로 유학길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가 처음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기숙사에 도착, 여장을 풀자 얼마 안 있어 그의 우편함에는 화려한 컬러판 화보로 꾸며진 북한 체제 선전물이 투입되기 시작했다.